장 교수님,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잖아요. 예, 그죠? 공소기각 근데 결정 지금 판결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설되는 조항을 놓고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세요. 예. 뭐 오늘 뭐 끼워놓은 거니까 이게. 예, 뭐 원래 이제 우리 이 형사소송법에 뭐 여러 가지 판결이 있는데 이제 뭔가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 내리는 판결 중에 하나가 이제 공소기각 판결입니다. 뭐 유죄, 무죄 뭐 이런 게 면소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공소기각도 이제 형식적인 요건 예컨대 뭐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거나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. 아니면 뭐 이 친고죄나 이런 것들에서 뭐 고소 없는데 뭐 이 기소를 했거나 등등입니다. 이제 과거의 규정들에 따르면 지금 뭐 새로 들어간 것들이 뭐 이제 지금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하나 있고요.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 두 가지 사안은 이제 현재 학설상으로도 약간 논란이 있는 이런 것들도 공소기각 사유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뭐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요. 이걸 아마 명시적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박모 검사 뭐 징계나 뭐 이런 방향을 몰고 나가는 것들은 이제 바로 뭐 중대한 위법 수사 내지는 현저한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이걸 이제 명백히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그런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완전히 드러나오면서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으니까 중대한 위법 수사다.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.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웃기는 게 뭐 연어 아니 무슨 뭐 다금발이 몰라도 연어 사줬다고 그걸 자백을 하나요?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 자체가 대단히 유치해요. 그런데 그걸 권력 차원에서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나라가 원래 이 정도 수준의 나라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재명 정권이 나라의 수준을 너무 뒤로 후지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매번 이런 사례 볼 때마다 해요. 그리고 이걸 끼워놓고 싶으면 공론의 장으로 얘기를 하든가. 그럼 슬쩍 끼워놓고 들켰네 미안 뺄 거예요? 긴급체포해서 승인권 바꾼 거 뺀 것처럼요. 긴급체포해서 승인권 바꾼 거 그때 페북에 쓰고 공격했을 때 서영교 의원이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쟁이 이랬어요. 저는 그 공인이 반박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.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쟁이라고 호기롭게 나갔으면 그걸 이렇게 슬그머니 빼면 안 되죠. 용기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슬쩍 빼버렸습니다. 대신에 이걸 슬쩍 끼워 넣은 거죠. 이게 교수님들 동의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논의 안 하고 슬쩍 들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잖아요.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요. 예, 이 버전이 약간 달라진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. 제가 김 박사님한테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. 국제연구기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. 그리고 오늘도 어떤 언론사에서 저한테 이제 코멘트 달려고 전화를 하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.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뭐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떠나서 할 거라고 보십니까? 자, 한 분씩 여쭤볼게요. 이거 제의가 아니에요. 기자가 저한테 물어본 걸 그대로 여쭤보는 거예요. 뭐 제가 정치인은 아니고 그래서 할 거다 말 거다는 뭐 해야 한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할 거다는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에서 밀어붙이는데 그걸 할까요? 저는 뭐 하지 않을 거라는 데 한 표 던집니다. 예, 대표님. 그분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. 밤에 X에다 썼겠죠. 만약 할 생각 있으면 이 얘기 한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? 별 얘기 다 하고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SK와 삼성전자의 대주주 이재명 같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X 같은 데서 별 얘기 다 하잖아요. 근데 이 얘기는 되게 과묵해요. 그러면 뭐 그거를 글쎄요. 그러면 연임 개헌할 정도 확률 아닐까요?
어떻게 보세요? 이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?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물음은 일단 민주당이 다수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걸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통과시킨다고 해도 대안은 거부권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뭐냐면 부칙에서 시행을 미루고요. 당장 시행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 시행을 미루는 동안에도 다시 법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수리를 하면 부칙은 근데 그 네. 민주당에서 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본회의가 남아 있으니까요. 그 부칙에 그게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? 아니,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셨으니 국회가 일단은 먼저 해결을 해야 최후 수단으로서 거부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거 뭐 부칙 얘기 나오니까 또 개헌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알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잘 아실 텐데. 근데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? 참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.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에서도 이 보안수사권 존폐 문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조차 50%를 훨씬 넘었습니다. 존속시켜야 한다는 거. 예, 말씀하시죠. 제가 이 사안이 벌어질 때 너무 장윤기 사건 같은 끔찍한 사안만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 제도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누구의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무슨 절도라든가 여러 번 절도라든가 이런 걸 구속됐다고 생각해 보자고 경찰에서요. 그러면 일단 조금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애매하게 얘기하거나 조금 더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. 더 자백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보강 증거를 많이 안 하거든요. 경찰 단계에서. 그러면 지금은 구속 기간은 경찰에서만 늘리게 해놨더라고요. 검찰은 없고. 그런 다음에 경찰 그거 끝난 다음에 송치되면 그런 다음에 검사한테 가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. 어차피 검사가 조사를 못해요. 한 구속 기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탄원서로 나는 사실 그때 내가 사실 다른 곳에 있었고 그곳에 CCTV를 까보면 내 얼굴이 나올 거야. 이렇게 탄원서를 하나 쓰게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기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? 근데 그걸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되고 그걸 가지고 까보면 되잖아요. 그냥.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CCTV를 그 검사는 보안수사를 통해서 까볼 수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이 기록과 이 사람의 신병 자체를 다시 경찰로 보내야 돼요. 3일밖에 안 남았는데. 근데 이런 사건들이 사건 자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갔다 오는데 기본 3일입니다.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만에 오지 않습니다. 그거는 그렇게 안 돼요. 시스템상. 그럼 기록까지 넘어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구속기간이 지나잖아요. 그러면 이 검사는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안수사에 의무가 있으니까 내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얘가 분명히 장난치는 걸 알면서 풀어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밤새서라도 자기가 직접 까보고 CCTV를 까보고 여러분이 SBS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직접 나가서 CCTV를 열어보기도 합니다. 왜냐? 자기가 안 하면 자기 사건 책임이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? 아니 그럼 아직까지 증거가 부족하니까 구속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을 구속 취소로 풀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제가 변호사면은 그렇게 조금 틀리게 얘기하거나 아니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기소하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소를 못 해요. 그러면 그것조차도 그런 식의 CCTV나 어떤 등기부 열어보는 것조차도 자기가 못 한단 말이에요. 그럼 기록을 절로 보내야 돼요. 구속사건에서.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관여하는 그 법제 관련이라든가 만드는데 좀 관여하던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?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장 문제될 텐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대표님 그러네요. 이러더라고요. 지금 이런 정도의 시뮬레이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단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. 준비가 안 돼 있어요. 왜 못 나오냐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구체적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. 저도 이럴 때 어떻게 지금 규정대로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책임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? 잘못한 사람은 없잖아요.
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흉악범이면 나가서 피해자를 해코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렇지만 구속 취소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런 식의 상황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설명해야 되는데 안 온 겁니다. 그래놓고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죠.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나오지 않은 거, 법무부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나오지 않은 것,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얼마든지 역지사지할 수도 있고 또 얘기도 들어봐서 이거 맞으면은 그렇게 이게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거의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에 쫓기듯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.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제 시간이 거진 다 됐으니까 한 분씩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의원님 필리버스터도 아시죠? 아까 기사 봤는데. 시켜주면 합니다. 예. 근데 어쨌든 필리버스터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정말 어떤 결과물은 없을 확률이 높고 하나의 저항 수단에 불과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제가 부탁을 드릴 텐데요. 얼마든지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. 먼저 김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. 저는 국회와 정부 모두 민심을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부동산 민심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? 부동산 민심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.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상식적인 소망 아닙니까? 그럼 이를테면 수사보안에 대한 민심도 있어요. 이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고 피해자가 됐을 때 누가 한 번이라도 좀 내 얘기를 더 들어줬으면 내 사건을 좀 더 한 번만 살펴봐 줬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 아닙니까? 그러면 좀 더 안심이 될 테니까. 근데 예컨대 어느 정권이든 정부든 간에요. 그런 소박한 부동산 민심을 부동산은 축제 수단이 아니야.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어. 이런 식으로 민심을 무시했다가 다 큰 코 다쳤죠. 수사보안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.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기관인 줄 알아? 조금이라도 권한을 주면 다시 수사 원복할 거야.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을 타이르는 건가요? 협박을 하는 건가요? 불안을 조성하는 건가요? 저는 이 수사보안에 관한 소박한 민심, 이것을 좀 무서워하고 그렇다면 국민의 진짜 대표자로서 입법에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오늘 그 얘기 잘 들었고요. 저는 이제 우리 김 부원장님의 이제 민심을 얘기했지만 저는 그 헌법과 법리를 좀 지켜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있네 없네 논란이 있지만 저는 있다고 보고 그건 분명히 그 이제 검찰총장도 있고 압수수색 영장 다 헌법에 있습니다. 압수수색이 수사가 아니면 도대체 그게 뭔지 전 모르겠어요. 40년 50년 형사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압수수색 체포 구속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또 없습니다. 세계의 모든 교과서가 다 그건 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. 헌법을 지켜라라는 얘기 하나 하고 아마 그 법을 통과시키는 입장에서도 헌법의 위반 문제는 아마 머리에 조금은 걸렸나 봐요. 잘 아시다시피 공소청법에 보면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. 이게 제6조 1항입니다. 도대체 공소청의 장이 공소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애처로운 생각도 들면서 정말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오로지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따라 해야 됩니다. 이 적정 절차에 따라서 신속한 실체 진술의 규명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송법 개정을 검토를 해야지 무슨 권한의 분배라든지 이런 식의 접근은 대단히 잘못됐다.
그런 생각을 합니다. 뭐 소송법의 개별 규정은 우리 그 한 의원님 말씀하신 뭐 그 긴급 체포의 사후 승인 뭐 이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 조문에 있습니다. 수사도 못하는 검사가 구속을 10일씩 해야 되나요? 저는 그것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수사를 못하는 검사가 뭐 공소제기업을 결정하는데 10일씩 끌어안고 연구를 할 일이 있을까? 뭐 이런 그런 이제 이 사소한 조문 등등 포함해서 어느 변호사님이 우리 같이 있는 그 단톡방에다 그 소송법 얘기를 쓰면서 뭐 소송법에 보면 검사가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수사상 증거 보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검사가 막 지금 당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없어지거나 뭐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제 공판기일 전에 그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제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쓰셨더라고요. 도대체가 수사를 못하는 검사가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할 수 있다? 참 이게 우리 한 의원님 누차 말씀하셨지만 나오신 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지만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.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두 분께 민주당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. 그냥 만든 겁니다. 어떤 신모 원료가 있어서 뭘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몰라 하고 이런데 못 나오는 겁니다. 이거 말이 되나요? 그리고 저는 좀 디테일해서 몇 가지 나온 김에 기록사만 말씀드리죠. 이의 신청 확대 같은 피해자의 개입권을 늘리는 게 무슨 솔루션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범죄와 싸워야 하는 건 국가지 피해자가 아니에요. 왜 피해자한테 떠넘깁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럼 그 피해자가 불송치장을 받는 것은 이의 신청을 받을 때 옛날 검찰이 하던 것처럼 무혐의장을 길게 쓰지 않아요. 뭐라고 하냐면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송치함을 통지합니다.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? 피해자는 마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. 피해자를 보호할 건 국가인데 왜 피해자 보고 범죄라고 싸워야 합니까? 범죄와 싸워야 하는 건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보안 수사 요구할 때 불이행 시 제재를 강화했다는데 강화 별로 안 돼 있어요. 그리고 그게 검찰 입장에서 경찰에다가 무슨 교체라든가 징계 요구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.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기관 간의 어떤 자존심 싸움과 조직 논리라는 게 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 거기서 그런 징계 요구 나왔을 때 우리는 생각이 달라. 이렇게 되면 그건 훈장 아니에요? 그렇게 돌아가 왔고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게 활용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. 기관 간의 문제, 조직 논리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그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청주 형제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면 CCTV를 까봐라. 경찰이 검사가 9개월 동안 요구했는데 안 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인 거였어요.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사건에서 CCTV를 다 까봐야 됩니까? 그건 또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의 문제도 있고 보기에 그것까지 보는 거는 굳이 다른 사건에다가 쓰는 그 정렬로 옮기는 게 낫지 그런 판단도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. 제 말은 경찰이 검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제 본질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단계에서 그렇지만 검찰이 맞을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검사가 직접 해보는 게 누구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? 저는 이 문제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문제예요. 그런데도 그냥 검찰권에 씨를 말렸다. 이 돼지머리 하나를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도 해요. 영장 청구권이 어차피 검찰에 있으니까 경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. 근데 이거는 진짜 사기치는 소리인 게 영장 청구권은요. 경찰이 과잉 수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권한이에요. 막 사람 잡으려고 그러는데 영장을 기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보안 수사는요. 경찰이 안 하려고 할 때 견제하는 수단입니다. 영장 청구권으로 어떻게 보안 수사를 대체하죠? 그러니까 이건 말장난인 거예요. 두 가지입니다. 모르거나 사악하거나.
저는 그냥 모르고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.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뭐예요? 없습니다. 검찰에 대한 민주당 일각의 복수심? 전 그 복수심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이재명 사건, 한명수 사건, 그게 뭘 복수해야 할 대상이에요? 안 받았어요? 안 했어요? 그걸 돌아갈 문제도 아니고, 그리고 그 복수를 왜 엄한 피해자들한테 합니까? 이거 임무를 덜어주면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. 왜 피해자들이, 그리고 잠재적으로 범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민주당의 알량한 복수의 상대가 돼야 합니까?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똑같이 정상화시키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. 반드시 그걸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 김 의원. 예,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이 오늘 이제 토론회에서 봤듯이 이러한 악법은 무조건 막아야지 됩니다. 이재명 정부와 또 거대 여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.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.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가시켜 주십시오.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 몇 분 안 남았어요.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죠. 없으시면 예,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. 이게 뭐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민생의 문제고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그런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점을 국회가 많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이런 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낼 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조금 좀 소극적인 움직임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죠. 그런데 그런 측면 상당히 전 안타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. 뭐 필리버스터 필요하죠. 근데 그것이 막을 수 있는 수단인지 아니면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인지 그 구분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. 그죠? 근데 최소한도 아까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록에 남긴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정도의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50% 이상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도권에 투영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세미나와 이렇게 박수 받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. 근데 뭐 어쨌든 아유 고맙습니다. 그런데 이거 저는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된다?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은 그 사이에 피해자가 이미 발생한다라는 의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바꾸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도 성립이 안 돼서 굉장히 우울합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겠죠.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 희망이 언제 구체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1시간 한 45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 했는데요.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고민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